자, 봅시다. 33페이지 쌍곡선. 자, 쌍곡선의 방정식, 우리 다른 거 타원이나 포물선 했듯이 똑같이 가봅시다. 쌍곡선의 일단 정의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 자, 얘들아, 타원의 정의가 뭐였냐?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애들의 모임이었지. 그지? 쌍곡선은 반대야. 두 초점이 있었고, 그리면서 해보자. 두 초점이 있었고, 이 초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각각의 거리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거리를 이번에는 뺐어.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요쯤에 있다라고 친다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겠지. 거리의 차니까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긴 거에서 짧은 걸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에서 이 길이 뺀 어떤 값이 존재할 거야. 그지? 거기서 좀 더 왔어. 그럼 여기에서 이거 뺀 값도 존재하겠지. 근데 그게 계속 일정할 거야. 차가 일정한 애들을 모아서 그어봤더니 걔네들의 자취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당연히 차니까 이쪽에도 대칭으로 존재하겠지. 요게 쌍곡선이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거라고 할까?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게 일정한 거야. 싹 다. 당연히 이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얘에서 얘를 빼겠지. 그게 다 일정한 애들. 오케이?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는 뭐 책에 다 써 있는 거니까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차, 일정한 애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라는 거고, 사실 너희는 이미 쌍곡선을 하나 알고 있어. 뭘까?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곡선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 유리함수. 이거 옆에 돌리면 이거야. 유리함수도 쌍곡선이야.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쌍곡선이니까 유리함수 그리듯이 그리면 돼. 근데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사분면에 딱 들어맞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자, 쌍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얘가 타원이랑 딱 하나만 다르지. 타원은 합, 쌍곡선은 차. 그거에 입각해서 식도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차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용어 정리하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일단 쌍곡선에서 이 정의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초점이 어디냐? 다음.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의 차가 몇이냐지. 그지? 당연히 이 두 개의 요소가 중요하겠지. 자, 그럼 보자. 여기가 원점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 쌍곡선 위에 아무 점이나 찍어도 뺀 게 똑같다며. 그럼 가장 극단적인 요 점을 보자. 당연히 요 점의 이름은 꼭지점이겠지. 두 초점을 이은 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생각해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지. 그게 일정한 값인 거잖아, 지금 말하고 있는. 근데 알다시피 대칭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거 아니니. 그러면 빨간 밑줄 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지. 그게 우리가 찾는 일정량이지. 거리의 차의 일정한 그 양. 그게 어디야? 여기.
이만큼. 괜찮을까? 이 일정한 거리의 차가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의 차가 요만큼이야. 두 꼭지점 간의 거리. 그래서 그걸 우리는 A라고 해. 식에서 쓰는 A. 다음 초점 있겠지? 초점 똑같아. 타원이랑 얘 C겠지? C, 0. 그럼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C, 0일 거고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A가 있겠지. 그림이 좀 더럽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면 된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래서 초점 좌표는 C, 0, 마이너스 C, 0으로 두 개 존재하고 그때 일정한 거리라고 해서 요 길이가 그 일정한 거리의 차가 돼서 얘의 이름을 주축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거는 요걸로 봤을 때 뭐다? 2a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그리고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와 얘의 정가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정가운데가 되는 점, 당연히 얘 이름은 중심이겠지. 여기선 0,0, 일반적으로 0,0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자, 이렇게 포물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정해졌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포물선의 식을 만들겠지. 뭐 빼놓은 거 없지? 자, 그래서 이걸로 포물선의 식을 만들면 아까 뭐라 했어? 타원이랑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르듯이 식도 딱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쪽은 1이겠지. 근데 뭐다? 뺀다고. 됐니? 그게 거기 첫 번째 있는 식이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얘들아, 여기서 지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치. B가 없잖아. 여기 B 없잖아. B가 없는데 여기 B가 왜 있을까? 그럼 이 B가 나타내는 게 뭘까? B는 치환값이야. 즉,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 식에서 지금 우리가 구한 중요하다고 했던 이 두 개의 요소 중에 거리의 일정한 거리의 차는 A와 연결돼 있으니까 나왔잖아. 근데 초점이 안 나와 있지. 초점이 없어. 그 초점이 뭐냐면 이 B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있었어? 당연히 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한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의 차를 뺐더니 2a다 라고 놓고 식을 정리하겠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 시간, 지금 내가 말한 시간에는 B라는 존재는 없어. 그지? 그지? 그러면 그 식을 막 정리를 했더니 여기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 분모가. 그러니까 여기가 더럽잖아. 그래서 그거를 B제곱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A와 C만 보이지만 식에는 B라는 게 존재하고 그 B라는 애는 어떻게 나온다?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야. 이렇게 외우던가 이해도 좋고 아니면 이걸 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생각해봐.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 풀 때 식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 식 자체로는 초점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서? 얘에서 얘를 더하면 되지. 그러면 초점 나온다고. 맞잖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아까 썼던 것처럼 암기해도 괜찮고 이 식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초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얘네 분모에 있는 둘 더하면 돼. 타원이랑 살짝 다르지?
자, 요게 쌍곡선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쌍곡선도 종류가 두 개 있겠지? 요렇게 좌우로 벌린 애가 있겠지만 당연히 상하로 벌린 애도 있을 거야. 이렇게 벌린 애도 당연히 있겠지. 그럼 얘의 식은 뭐냐면, 자, 그럼 얘도 지금 타원이랑 비스무리했잖아? 타원에서는 얘들아, 위로 찌그러진 거랑 아래로 찌그러진,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뭘로 구분하니? 분모가 X쪽 분모랑 Y쪽 분모 중에 누가 더 큰지 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쪽의 분모가 크면 이렇게 찌그러졌고, 이쪽의 분모가 크면 이쪽이 찌그러진 거지. 왜? 이쪽의 분모가 크다는 건 얘가 장축이란 소리니까. X쪽이 장축이란 소리고, Y쪽의 분모가 크면 Y쪽이 장축이란 소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타원은 이렇게 구분했잖아? 쌍곡선은 똑같이 써. 똑같아. 안 변해. 안 변하는 대신에 식적으로 어떻게 구분 짓냐면 딱 하나만 바뀌어. 여기가 마이너스 1돼. 딱 하나만 바뀌어. 이걸로 식을 구분 짓는다. 왜요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이거 정의처럼 증명해보면 마이너스 1 남아서 그래. 중요한 건 아니야. 대신에 분간은 해야지. 당연히. 그럼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주축이겠지. 당연히. 그지? 이 주축이긴 뭐겠니? 2B겠지. 당연히. 이때는 Y와 관련이 있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Y랑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B쪽을 보겠지. 그럼 여기서는 A가 없는 애야. 그래프적으로는 A가 없어. B와 C만 있을 뿐. 지금 1, 2, 3교시 다 듣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 다시 여기에서는 오히려 B와, 그러니까 여기가 0,B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B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적으로는 B와 C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식에서는 A가 있잖아? 그럼 A는 어떻게 구하겠어? 똑같겠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이 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똑같아. 이렇게 있건 저렇게 있건 초점은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이야. 무조건. 근데 거꾸로 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 만들어야 되는 존재는 여기에서는 B를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A를 만들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거기 책에 네모칸에 있는 거 보면 두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B제곱은 C제곱에서 A제곱 빼라고 했고 아래 거는 A제곱을 C제곱에서 B제곱 빼라고 했지. 근데 어차피 그게 그거잖아. 그지? C제곱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더한 거야. 그것만 기억해도 끝나지. 괜찮나? 이걸 따로따로 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지금 오늘 너희 외울 것 좀 많거든? 자, 쌍곡선 이게 다야. 근데 문제는 쌍곡선은 다른 거와 다르게 아까 내가 유리함수를 얘기했었지, 그지? 얘들아? 유리함수도 하나의 쌍곡선이라고 했었어. 왜냐?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지. 뭐야? 점근선. 그래서 쌍곡선도 점근선이 하나 추가돼. 그게 35페이지야. 자, 그럼 35페이지 하기 전에 3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기 있는 문제 살짝만 눈으로만 확인해보자.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를. 자, 초점좌표가 4,0이나 마사,0이래. 그럼 초점좌표를 봤을 때 얘지. 얘겠지.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공식에서 는 1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상태에서 두 초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4래. 야, 이게 정의 아니냐? 그지?
두 초점과의 거리의 차가 4랬으니까 그게 정이고 그게 뭐야? 2a라고. 그러니까 2a가 4니까 a는 2지. 괜찮을까? 다음 초점이 4와 마이너스 4랬으니까 당연히 c는 4겠지. 이해되고 있나? 그러면 a와 c가 주어졌으니까 식상으로 필요한 b는 만들면 된다고. 어떻게? c제곱에서 a제곱 빼면 되지. 그래서 c의 값, 그래서 b의 값이 2루트 3이 나오니까 식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된다. 요 말 이해되면 돼, 얘들아. 오케이? 자, 근데 쌍곡선은 하나의 요소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점근선인 거고 당연히 쌍곡선만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중요하겠지. 여기에 점근선이라는 요소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점근선은 뭐 유리함수 하면서 해봤으니까 알 거고 즉 이렇게 있다면 점근선이 어떻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괜찮을까? 중심이 원점인 전제 하에서 점근선은 이렇게 X자를 그리는 두 개의 직선으로 1차 함수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은 당연히 중심이겠지. 그럼 중심이 원점이니까 얘는 Y는 MX꼴이겠네?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 기울기가 뭐냐? 점근선에서 방정식은 Y는 풀마 A분의 BX다. 요거는 이제 극한 개념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궁금한 사람들은 거기 밑에 있는 설명 보면 뭐 그런 같다 하는 정도로 이해는 될 텐데 여튼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들어가야 쌍곡선이 끝나.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얘들아 식을 알면 점근선을 구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점근선을 알면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조심할 거. 그럼 얘들아 만약에 어떤 쌍곡선이 있는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하나의 점근선이 뭐 y는 3분의 2x래. 그럼 a가 3이고 b가 2야. 맞아? 아니지. 이건 비율이잖아. 그치? 그래서 3, 2인지 6, 4인지 9, 6인지 알 방법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겠지. 문제에서 준 또 다른 정보로.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 점근선 바로 아래에 문제 예제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1 이라는 식에서 초점, 꼭지점, 주축, 점근선 구하래. 해보자. 뭐 답은 옆에 있으니까 뭐 자기 해보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만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는 1이니까 얘는 좌우로 벌려진 쌍곡선일 거고 A는 3이고 B는 2겠네. 그러면 그걸로 C를 구해내서 그 C가 초점일 거고 얘는 좌우로 벌려진 애들이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A와 관련이 있을 거다. 괜찮니? 지금 소화됐으면 됐어. 자, 평행이동 별 볼 일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 맞춰서 하면 되고 넘겨서 36페이지 볼 일 없고요. 자, 그래서 37페이지 보면 자, 뭐 대충 뭐 한 두어 개만 보자.
정리하는 셈 치고 60번에 1번 보면 초점좌표 4,0 마이너스 4,0. 아, 그러면 얘 중심이 원점이겠구나. 그리고 좌우로 벌려져 있겠네. 이렇게 있을 거고 추가로 준 게 거리의 차가 6이다. 뭐다? 2a가 6이다. a는 3이네. 초점좌표로 c 값이 4네. 그럼 그걸로 b 값이 나오겠지. 몇이냐? 16, 9, 루트 7. 끝.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얘들아? 쉬워. 그래서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 1. 이렇게 표시하면 끝난다. 가 결론이야. 뭐 다 똑같아서 할 게 딱히 없네. 62번에 1번 평행이동 한 번은 해보자.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36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자, 여기에서 중심 구하고 초점 구하고 꼭지점 점근선. 뭐 그거 다 있네. 뭐 주축도 구할까? 왜 주축은 빼놨냐?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 꼬라지를 보아하니 a는 3이고 b는 6이죠. 그럼 이걸로 c 값이 나오겠다. c 어떻게 구한다고?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 제곱이니까 얘네들 더하면 45지. 그러면 c는 루트 45, 3루트 5가 되겠다. 다음 얘의 꼬라지는 는 1인 걸 보아하건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됐다. 그러면 구하라는 거 구해놓으면 자, 중심좌표는 원래는 0,0이었을 텐데 위에만 보면 되지 이거는. 그지? 얘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 그지? 그럼 원래 0,0이었던 중심이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해서 0,3으로 바뀌었을 거고. 다음 초점. 원래 초점은 c 값이 3루트 5고 좌우로 벌려져 있으니까 3루트 5,0 마이너스 3루트 5,0이었을 거야. 근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3루트 5,3이랑 마이너스 3루트 5,3으로 이동했을 거고, 꼭지점은 원래는 원점이었던 게 똑같이 평행이동 받아서 0,3으로 뭐야? 꼭지점? 잘못됐다. 꼭지점은 뭐야? 이거지? 이게 꼭지점이지, 그지? 그러면 꼭지점 어떻게 찾아? A로 찾으면 되겠지, 그지? 요 길이가 2A니까. 그럼 A가 3이니까 2A는 6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3이겠지. 그래서 꼭지점은 원래 3,0과 마이너스 3,0이었는데 평행이동 받아서 3,3과 마이너스 3,3으로 이동했을 거고, 다음 점근선은 A와 B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Y는 풀마 A분의 B니까 2X인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당연히 추측의 길이는 2A니까 6이겠지. 별일 없다. 자, 그러면 너희가 63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가볍게. 됐을 것 같네. 그래서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고 우변을 마이너스 1로 정리해주면 1번에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맞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놓으면, 자, 일단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얘들아,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포물선에서 중요했던 요소는 뭐였어? 누가 뭐래도 P. 그지? 다음 타원과 지감하고 있는 쌍곡선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ABC. 그지? 그거야. 그래서 ABC를 구해내고, 그래서 그 ABC가 뭘 의미하는지만 파악하면 끝나.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구해놓고 미리 구해놓으면 A는 2, B는 루트 2, C는 몇이냐? 이게 타원이랑 은근 헷갈려서 C는
루트 6 더해야지, 그지? 더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일단 평행 이동하기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C를 가지고 초점 좌표를 잡아주자. 원래 초점 좌표는 0, 루트 6이랑 0, 마이너스 루트 6이었을 거야. 자,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실제 초점 좌표는 마이너스 2, 3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고. 괜찮지? 다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했어? 주축은 A야 B야? B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축의 길이가 2B 이 루트 2지. 평행 이동 해봤자 똑같겠지. 다음 꼭지점 뭐 중심부터 할까? 중심은 원래는 원점으로 뒀다면 평행 이동에 의해 마이너스 2, 3으로 이동할 거고, 꼭지점은 B와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0, 루트 2랑 0, 마이너스 루트 2였던 게 평행 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2, 3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루트 2도 이동하겠다. 다음 점근선은 A와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점근선이 Y는 2분의 루트 2x의 풀마였다면 평행 이동에 의해서 Y 마이너스 3의 풀마 2분의 루트 2의 x 플러스 2로 바뀌겠지. 무난하지 얘들아? 이 정도 알아먹으면 돼. 자, 그러면 넘겨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별거 없겠지. 당연히 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할 내용의 메인은 이따가 할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자, 38페이지 후딱후딱 넘어갑시다. 1번 초점 좌표 0, 2 루트 5랑 뭐 이제 별거 없지? 0, 마이너스 2 루트 5다. 그럼 초점의 위치를 보아하니 얘네들은 이렇게 생겨 먹었네. 아, 우변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구나. 다음 초점 좌표 줬으니까 C 값이 2 루트 5구나. 다음 문제에서 준 게 꼭지점 줬네. 꼭지점이 0, 1이랑 0, 마1이래. 근데 이 길이가 뭐다? 2B. 그치? 그러니까 2B가 2니까 B 값이 1이다. 그러면 그걸로 A 값을 구해내면 20에서 1 빼니까 루트 19겠네. 괜찮지? 그러면 그걸로 뭐 하느냐? 그냥 방정식 구하래? 정답 19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 1. 다음 2번 초점 줬고 주축의 길이 줬고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뭐 가볍게 하자. 자, 그냥 바로 갈게. 초점이 3,0이랑 마 3,0이니까 일단 얘는 좌우로 벌린 A일 거고, 그러면 그걸로 지금 C의 값이 3이라고 준 거고, 다음 주축 길이가 2루트 2, 이 길이가 2루트 1했으니까 2A가 2루트 2인 거지. 그러니까 A는 루트 2다. 그럼 그걸로 B 값을 구해내면 B 값은 9에서 2 빼니까 루트 7이겠네. 그럼 그걸로 식 세우면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1로 마무리 지어야겠지. 근데
얘가 k,7 지난댔으니까 집어넣으면 되지 뭐. (8, 16) k는 4. 불만 없죠? 자, 밑에 64번 하나 하고 넘어가자. 이따 갑시다. 자, 타원에서 초점 구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되지. 타원은 뭐였어? 뺐어. a제곱에서 b제곱 빼면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그래서 타원에서 c 값이 루트 7 나오면 되지. 그래서 초점 좌표가 지금 x쪽이 장축이니까 루트 7,0이랑 마이너스 루트 7,0이 나올 거고, 그걸 초점으로 한댔으니까 c 값이 루트 7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축 길이가 4랬으니까 a가 2고, 그러니까 b는 루트 3. 끝. 별일 없다. 맞나? 자, 다음 페이지. 자, 1번 초점 좌표 0,5, 0, 마이너스 5. 이렇게 있는 애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줬네. 점근선의 방정식의 y는 풀마 2분의 1x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풀마 a분의 bx이므로 a가 2고 b가 1이다는 아니고 뭐다? 요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a와 b의 관계가 요런 관계식이 있구나 정도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초점이니까 c의 값이 5라고 준 거고, 또 이때 그냥 구하시오네.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 c의 값은 원래 a제곱에서 b제곱을 더해서 나오는 값이잖니? 맞지? 근데 요 식상에서 a 대신에 2b 넣어도 된다며. 떠차. 그러면 4b제곱, b제곱, 5b제곱이 25, b제곱이 5. b가 루트 5네. 그러니까 a는 2루트 5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점근선으로 우리가 식구할 때 방법이. 그럼 다 나왔으니까 끝났지. 그러면 20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로 끝나면 되겠다. 자, 다음 2번.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 줬고, 뭐 지날 때 뭐 그냥 똑같겠네. 뭐 다를 바가 없겠다. 이렇게 있는데 점근선이 y는 풀마 루트 3x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해서 a분의 b가 루트 3이라는 얘기니까 b가 루트 3a다. 이런 관계식이 있네. 라는 거고, 지금 추가로 준 게 지나는 정도네. 마이너스 2, 루트 6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 그냥 아무 점은 대입하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그지?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몇이야? 마이너스 6. 대입해주면 a제곱분의 4 마이너스 b제곱분의 6은 1이다 라는 식이 나왔으니까 얘랑 연립하면 ab 값 나오겠네. 얘를 대입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a제곱분의 4 3a제곱분의 6 뺐더니 1이다. 약분 2 a제곱분의 2가 1이니까 a는 루트
2겠네. 그러면 b는 루트 6이겠네. 뭐고 하라니. 제곱해서 더하셔. 정답 8. 어려운 거 없다, 그지? 그냥 너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66번. 문제가 많아. 소준아, 기아 버렸어? 버렸다고? 근데 왜 그래? 저래 죽을 것 같아? 아, 아까 했던 거 하자. 한 대 후려. 어? 뭐 어차피 언젠간 할 텐데 뭐. 정답 1. A가 마이너스 2, B가 1, C가 4, D가 마이너스 2 나오면 된다. 괜찮지? 얘들아? 별일 없다. 자, 41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뭐 별다를 거 없지. 자, 우리가 초점이 C랑 관련 있는 건 알았잖아. 근데 이제 평행이동하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게 되잖아. 근데 다를 게 없지. 봐봐. 만약에 여기가 초점이야. 두 개의 초점이야. 원점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 좌표가 3이래. 예를 들어. 그럼 이거 보고 우리는 C가 3이네 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이게 3이라는 게 이 좌표가 3이어서가 아닌 거지. 그지? 뭐, 누가 3이어서 그런 거야?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C가 3인 거야. 오케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에도 그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지금 초점 두 개의 좌표가 3, 마일이랑 마일, 마일이래. 그러면 요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C를 가볍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맞나? 그러면 요 길이가 4니까 C는 2겠지. 괜찮을까? 평행이동에도 초점 관련 문제 없어. 자, 다음 문제에서 준 게 거리의 차가 이래. 각 초점에서의 거리의 차가 2다? 뭐야? 주축끼리 준 거지? 그럼 주축이 2A인데 그 길이가 1했으니까 A는 1이네. 뭐 세상스러울 거 하나도 없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B가 나오겠네. 루트 3이요. 다음 초점의 Y좌표가 동일하다는 건 당연히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니까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평행이동 따져줘야 되겠지. 자, 그럼 중심 구하자. 얘네들의 중점이겠지. 그럼 얘는 좌표가 1,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러면 원점이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니까 정답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네. 끝. 됐지? 자, 밑에 70번. 지금 이거 이해되냐? 안 돼? 어디가 안 되냐? 다 된 사람은 70번 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지금. 자, 정답. 뭐, 그냥 말하자면, 이거 A는 4고, B는 3 나와야 되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쌍곡선의 식이 나오면 되는데. 맞나? 그래서 16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9분의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은 1 이렇게 나오면 끝. 잘하니까 진도 잘 나오고 좋네. 자, 42페이지 쌍곡선 마지막. 이것도 뭐 활용이니까 당연히 정의해가지고 풀겠지. 자, 문제 0,2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하나 있는데
걔가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쌍곡선의 식을 봅시다.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이다. 그럼 얘는 A가 1이고 B가 루트 3이니까 C의 값은 이겠네. 양옆으로 벌리고 있을 거고 초점 좌표가 2랑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그 직선이 2,0을 지나는 직선이고 걔가 쌍곡선과 만나는 점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은 좀 길게 하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이랑 이렇게 만나고 있대.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다. 그리고 C 값이 여기 또 다른 초점, 여기가 C네. 자, 이렇게 ABC가 정해졌고 이때 삼각형 ABC의 둘레가 20이다. 요 노란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20이래. 쉬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구해놓고 써야 되는 게 A가 1이니까 주축의 길이가 2라는 얘기고 주축이 2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의해서 두 초점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몇으로 일정한 거야? 2로 일정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위쪽 보자. 얘랑 얘가 얘보다 길겠지. 얼만큼? 2만큼. 그러니까 차가 이겠지. 그래서 얘를 x라고 둔다면 얘는 x 플러스 2겠죠. 당연히. 다음 이쪽 아래서도 마찬가지지. 얘랑 얘도 얘가 y라면 얘는 y 플러스 2겠죠. 당연히 이쪽을 기준으로 얘가 x면 얘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당연히 맞고. 뭔 말인지 되나 얘들아? 그러면 여기 써있는 요 4개의 숫자 더하면 그게 둘레잖아. 더하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22랜다. 이렇게 되겠네. 지금 AB의 길이니까 AB가 x 플러스 y거든. 끝. 자, 밑에 72번. 지장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괜찮겠지만 안 그리고 못 푸는 거는 미련한 짓이야. 알겠지? 안 그리고 풀 수 있으면 안 그려도 되는데 안 그렸는데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 일단 그려봐야지. 특히나 활용은 무슨 상황인지, 문제에서 만들어낸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구조인지 그려보면 보이거든. 정답 34 맞나? 안 되는 사람 봅시다. 일단 쌍곡선식 16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고 a는 4, b는 3, 그래서 c는 5가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그려보자고. 그리면 초점이 5랑 마이너스 5로 있을 거고 주축이 2a니까 여기가 꼭지점으로 4, 여기가 꼭지점으로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쌍곡선이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초점이니까 F 프라임일 거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찍었대. P를 찍어서 얘랑 PF가 2배니까 얘를 찍는 건데 이거랑 이거의 길이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얘의 2배래. 그럼 당연히 얘를 X라고 둔다면 뭐 A라고 둘까?
아, 헷갈린다. x라고 할게. 얘가 x라면 얘는 2x란 얘기지. 이 상태야. 이때 p, f', f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길이는 2b 끝났지. 초점 간의 거리니까 10으로 끝났고, 일단 위에가 문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의해서 두 초점 간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 일정한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2a에 해당되는 8이지. 즉 얘에서 얘를 뺀 x가 8이라는 소리. 끝났네. 그럼 얘가 8이고 얘가 16이고 얘가 10이니까 정답 끝.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2차 곡선들이 마무리가 되는 곳이고, 뭐 딱히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아만 보면 된다. 43페이지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싶게. 총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여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2차 곡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차 곡선은 당연히 x 또는 y가 2차식인 모든 애들을 총칭하므로 걔를 전부 다 이런 꼴로 총칭할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지금 거기 책에는 XY 항도 있겠지만 우리 XY 항이 있을 때가 거의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XY 항은 그냥 2차 식이다라는 것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2차 곡선에서 XY 항이 있으면 그게 그거대로 곤란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략할게. 자, 그래서 모든 2차 곡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2차 곡선을 요 식의 틀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누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는 누구네, 얘는 누구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럴 때 우리가 배운 2차 곡선이 첫 번째 원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배운 게 포물선이었고, 그 다음이 타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쌍곡선이었지. 자, 그러면 이 식에서 개수에 해당되는, 개수와 상수항에 해당되는 A, B, C, D, E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 때 원이다, 포물선이다, 타원이다, 쌍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만 정리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쉬운 원부터 갑시다. 원이 여기 이 식에서 이 식이 원을 이루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니? 너 이거 따져봐. 생각해보자. 책 보지 말고. 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 얘들아? 그렇지. A와 B가 같아야지. 대신에 0은 안 되고. 그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원이 되려면. 그리고 추가로 말하자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은 0보다 커야 돼. 뭐 이 정도는 반지름이니까. 자, 원은 뭐 가볍게 넘어가고, 다음 포물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해봐. 포물선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뭘까? 포물선의 식 복습하는 차원에서 포물선의 식 어떻게 생각해봤냐?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이딴 꼴이어서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런 꼴이 나와야 돼. a 또는 b가 0. 왜? 포물선 식을 보아하건대 x제곱과 y제곱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a 또는 b가 0이어야 돼. 맞나?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반대로 A가 0이 아니라면 B는 반드시 0이어야 돼. 맞나? 이 조건 필요하겠지? 또 필요한 거 있는데.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이거랑 이어지는 거야. A가 0이면 B가 0이 아니어야 돼. 왜? 지금 얘가 0이니까 Y제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Y제곱이 살아있으면 우변에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냐? 얘가 필요하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y제곱이 살아있다면 반대로 x에 대한 1차항은 살아야 돼. 그지? 반대로 여기서는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니까 x제곱이 살아남았잖아? 그럼 우변에 올 y의 1차항은 살아있어야 돼. 요게 포물선. 그치? 자, 다음 타원. 타원의 식은 이렇게 생겼고, 자, 그럼 저 식이 타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일단 원과 연결을 지어본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 A와 B는 같으면 안 돼. 그지? 그리고 둘 다 0이 되면 안 되고. 이 차식 다 살아있어야 돼. 또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 어때? 지금 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될 텐데 조금 더 들어가 봐. 왜냐면 우리가 쌍곡선을 배웠기 때문에. 그치. 같아야지.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돼. 왜냐면 A와 B의 부호가 달라버리면 마이너스로 연결될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됨? 그래서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르면 안 되잖아. 지금 이 꼴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의 부연 설명으로 A와 B가 같으면 안 된다에다가 추가로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 말을 수학적으로 쓰면 당연히 이거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였지. 곱하기 0보다 크게 근데 0일 리가 없잖아. 요게 타원. 그러면 타원을 기반으로 쌍곡선을 정의 내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쌍곡선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지. 그럼 이것만으로도 얘도 만족되지. 그지? 같을 수가 없잖아. 곱해서 음수인데. 0일 수가 없잖아. 곱해서 음수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일일이 썼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식을 주어졌을 때 뭔지만 알아보면 돼. 또는 여기가 개수가 미지수일 때 너희가 알고 있는 조건의 식에 부합하게 아 이거에서 누구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0이어야 되는구나. 부호가 달라야 되는구나.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요거만 알아보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예제 4가지 보자.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끝났다. 1. 오케이? 다음 2번 딱 봐도 보이지? 포물선. 3번 x제곱 y제곱 둘 다 살아있네? 부호가 같네? 타원.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얘들아? 그냥 이대로만 알아보면 된다고. 다음 4번 x제곱 y제곱 둘 다 살아있네? 근데 부호가 다르네? 쌍곡선.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것처럼 이렇게 막 빡빡하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보고 이해되면 돼. 자 넘겨서 44페이지까지 하고 싶시다. 자 44페이지 위에 1번. 자 보니까 지금 x제곱 y제곱 둘 다 살아있고 다르고 부호 반대지? 쌍곡선. 2번 같은 것만 잘하면 돼. 밑에 있는 2번. 자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얘가 포물선이 돼야 된대. 갑시다. 포물선은 쉽지. 제곱 중에 하나가 날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에 전개해야지. 마이너스 kx제곱 플러스 2ky제곱은 0. 이렇게 있는데 얘가 포물선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해주면 3마 k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됐으니까 자, 얘가 포물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이 동시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얘가 0이면 얘가 0이 아니어야겠지. 그지? 그거를 만족하면 되니까 뭐 겹칠 일이 없겠네. 그냥 따로따로 쓰면 되네. 뭐하래? 더하래? 자, 그러면 이때 k는 3이 나오고 k는 2분의 1이 나오므로 더한 값은 2분의 7이겠다. 가뿐하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너희가 76번 해봅시다. 키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너희가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봤을 텐데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뭔가 생각이 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문제긴 한데 봅시다. 자, 2x제곱 플러스 ky제곱 플러스 k-5는 0. 자, 요딴 식이 타원이 돼야 된대.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타원의 방정식을 생각해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타원이야 k는 0보다 커야 돼. 맞지? 근데 2는 안 돼. 왜? 2면 1이거든. 맞지? 자, 그럼 요것만 있을까? 아니지. 더 있지.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2x제곱 플러스 ky제곱은 5마 k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5마 k로 나눌 거 아니니? 그래야 타원의 형태가 나오니까. 그럼 5마 k분의 2x제곱 플러스 5마 k분의 아이고 이거 k가 아니지. 뭐야, 뭐 쓴 거야?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러면 요 정리한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지. 뭐야? 분모가 0보다 커야지. 제곱인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면 k는 0보다 크고 5보다는 작은데 2는 빼고. 그래서 정답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맞아야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들어갑시다.